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2년 제2회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필기는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1번 다음 중 맞춤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성된 문서에서 내장된 사전과 비교해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아주는 기능, 그 자체를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법, 표준말, 띄어쓰기, 기호나 수식의 오류를 검사한다 그랬는데요. 이 수식이나 기호 이런 것들은 오류를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주 틀리는 단어를 자동으로 바꾸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표준화된 문서 양식으로 신속하게 문서를 조회하고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자문서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출력해서 따로 보관한다.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문서의 경우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공문서의 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건 정답 3번인데요. 기재사항이 서식의 칸 중간에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 띄우고 끝을 표시한다 그랬는데요. 서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쭉 입력을 하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음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하 빈칸이라고 써야 됩니다. 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 표시는 생략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기는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기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도 되고요. 위쪽도 되고 그다음에 문서 전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찾기 기능에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띄어쓰기 무시 기능이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찾을 내용과 글꼴을 이용해서 찾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출판을 위해서는요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종이를 이용한 그런 출판이 있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하는 전자출판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출판물에다가 어떤 부가적인 정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넣기가 좋습니다. 불가능은 아니고요. 종이 출판물에 비해서 전체적인 내용 분석 이런 거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종이 출판일 경우는 전체적인 레이아웃 이런 거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출판 내용에 대해서 추가나 수정,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린터 등을 통해서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는 기능이다. 일부분만 인쇄도 가능하고요. 프린터의 해상도를 높게 설정을 해주면 출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출력 속도는 느려지고요. 더 선명하게 인쇄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는요. 프린터와 같은 어떤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은 중앙 처리 장치하고 병행해서 작동을 시켜주는 것을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줄의 끝에 있는 영어 단어가 다음 줄까지 연결될 때 단어를 자르지 않고 단어를 다음 줄에 처음으로 옮기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워드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 그 반대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분배, 전송하는 기능을 문서 병합. 자, 문서 병합이라는 것 자체는요,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메일 머지 기능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이런 걸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교종 보호들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삭제하기라는 교정 기호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줄 읽기죠. 다음 줄에 있는 것을 이전 줄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것은요, 요거는 붙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지워지면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 줄을 앞으로 당기니까 전체적인 그 바이트 수는 줄어줄 수가 있습니다. 붙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교정 보호에 대한 문제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문서의 분량이 변함이 없거나, 그리고 각 교정 기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정 부호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고 정답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교정 부호마다요 기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다단 편집이란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누어서 두 개 이상의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다. 이거는 창 나누기 기능이고요. 이 다단 편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하나의 화면에다 불러오는데 여러 개의 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으로 나눠주는 그런 걸 다단 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책 같은 데 보시면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단으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다단 편집이다 라고 합니다. 10번, 다음 중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복사를 위해 영역 지정을 하지만 잘라두기는 영역 지정이 필요 없다. 1번이 틀렸네요. 복사나 잘라두기는 오려두기라고 해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럴 때 두 개 다 영역 지정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서의 관리 과정에 대한 단계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맨 먼저 문서를 분류를 합니다. 명칭별이나 주제별 이런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분류한 다음에는요. 그것을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걸 편철이다라고 하고요. 편철이 끝나고 나면은요, 문서를 보관을 합니다. 자, 보관이 끝난 문서는 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문서로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계를 합니다. 문서가에다 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존한 다음에 이관을 해줘요. 뭐 정부 기록 보존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이렇게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요 이제 폐기하는 이런 순서대로 문서 관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편처리라는 것은 문서 처리가 완결된 다음에 차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문서 처리에다 만드는 걸 편처리라고 하고요. 편처리 끝났으면 이제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관은 내용 처리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각 부서의 문서 보관함에 넣고 활용 및 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은요, 계산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보존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보존 기간의 계산일은 기록물 생산 연도부터가 아니고요. 생산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생산연도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뭐 3년, 뭐 10년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 기록물을 계산하는 기산일, 요거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홈베이스, 문서를 편집할 때 특정한 위치를 홈으로 지정해서 곧바로 이동시켜 주는 거. 이런 걸 홈베이스라고 하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병합을 보게 되면 병합은 2개 이상의 문서를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걸 병합이라고 합니다. 메일 머지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렬은 특별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왼쪽 정렬, 오른쪽, 가운데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하는 걸 얼라이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폴트라는 것은요. 어떤 전반적인 규정이나 뭐 서식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값 이런 것들을 디폴트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의 교환 시스템으로 문서의 표준화를 전제로 운영된다. 요 자체는요 EDI 그래서 전자적인 문서 교환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한자 입력 방법 중 한자의 음을 모를 때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상이라는 글자, 이거는 하라는 글자인데 이걸 읽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부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모를 경우는 부수라든지 외자 입력, 그 다음에 투 스트로크.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읽어야겠습니다. 알 경우는 뭐 단어를 알 경우는 단어라든지 문장 자동 변환 또는 음절 단위 변환. 나머지는 이제 알 경우에 한자를 읽을 줄 알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영문균등이라고 되어 있고 문서 작성 시 영어 단어가 너무 길어 단어 일부가 다음 줄로 넘어갈 경우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이런 것들은 워드랩이라고 합니다. 자, 워드랩 용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문 균등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이렇게 워드랩을 하게 되면 단어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간격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넓어진 간격을 일정하게 균등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전체 길이를 맞추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영문 균등이라고 합니다. 15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검색은 찾기이고요. 치환은 바꾸기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인데요. 특정한 영역에 속한 그림이나 도형을
다른 그림이나 도형으로 치환할 수 있다. 자, 그림이나 도형 같은 경우는 치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결제권자가 휴가나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제한다. 대리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대결이 되겠습니다. 정규 결제는 이제 일반적인 결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결은 어떤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제를 위임받은 자가 결제하는 걸 이제 전결이라고 하고요. 사후보고 같은 경우는 대결한 문서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 했을 때 결제권자한테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결제를 사후보고다라고 합니다. 17번 공문서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는데요. 공문서의 기한이라는 것 자체는 기관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걸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8번 다음의 보기의 내용은 어떤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 것인가 됐습니다. 본문 속의 중요한 용어들을 책의 제일 뒤에 모아 중요한 용어들이 책의 몇 쪽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자, 우리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보통은 가나다 순일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문장을 나열하고요. 중요한 단어를 나열한 다음에 이것은 페이지에 1페이지에 있다. 요것은 페이지에 3페이지에 5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는 거. 이런 걸 새긴 인덱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하이퍼텍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월드와이드웹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문자를 클릭을 했을 때 그거와 연결된 새로운 어떤 문서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스크롤했다라고 하면은요. 화면에서 이제 상하 좌우를 보기 위해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움직여주는 거 이런 걸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마진은 문서 작성할 때 상하 좌우의 여백 이런 걸 마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1과목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수식 편집기는 수학식이나 화학식 입력하는 거 맞고요. 하이퍼 미디어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림을 이용해서 그 다른 곳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 본문 파일의 내용은 같게 하고 수신인, 주소, 달리한 데이터 파일을 연결해서 여러 사람에게 초대장 보낸다. 초대장 하면 이건 메일 머지예요. 정답은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같은 경우는요, 어떤 키에다가 동작하는 마우스나 키보드의 동작을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걸 매크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적인 서식을 설정해서 공통으로 통일화시켜주는 문단을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번 보기 1의 문장을 보기 2의 문장으로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정 부호들로만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20번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기 1과 보기 2를 보고 여기에 필요한 교정 부호들을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은 물을 보고 남은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보고가 아니고요. 보면서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면서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누구는 반밖에 없다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줄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했을 때 교정 기호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작업 표시줄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잠금 해제 가능하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 위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기본 모양이나 색상 변경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기본 모양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어둡게라든지 밝게 정도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서 세부 정보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 자, 세부 정보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뭐 선택한 파일 수라든지 크기, 그다음에 만든 날짜, 액세스한 날짜, 공유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4번 압축 예상 크기 이것까지는 세부 정보 창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화면 보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화면 보호기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자 계정에서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이것을 이제 화면 보호기에서 선택을 해야지만 화면 보호기에서 암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화면 보호기가 뜨고요.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살짝 눌렀을 때 다시 원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설정한 암호를 입력을 하면 원래 그 작업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또는 이동에 이용되는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클립보드라는 것은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클립보드입니다. 임시 기억 장소가 되는데요. 복사나 잘라내기, 잘라내기는 우리가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립보드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만 저장이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 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때는 이제 윈도우 로고 키 하고요. 그 다음에 V키 눌러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DVD 드라이브에 대해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하면 조각난 파일을 모아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랬는데요. 드라이브의 조각 모음 자체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DVD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탐색기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 3번인데요. 문서는 내 PC에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밑에 데스크탑 폴더로 여러 가지 사진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다 그랬는데요. 데스크탑 자체는 요거는 바탕화면 폴더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일반적인 문서다라고 한다면 도큐먼트라는 폴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C 드라이브에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유저 밑에 보면 유저의 픽처라는 폴더를 사용하는 건 사진 관련, 문서라는 폴더 자체는 도큐먼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탕화면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홈 메뉴입니다.
홈 메뉴의 삭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키보드에 딜리트 이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삭제할 때는요, 편집 메뉴는 없어요. 메뉴 자체가 홈 메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운영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는데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64비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전에는 32비트 운영체제를 썼었는데요. 10부터는 이제 64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 하고 있고요. 원격 지원 가능합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 앱을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프로그램 설정,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 자동 재생 설정 변경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제거 또는 변경.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은요.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거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크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디스크 정리라는 것 자체는요. 휴지통이나 오래된 압축 파일, 내용 새긴 카탈로그 파일 이런 거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1번이 맞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복원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파일 제거. 복원했다고 해서 제거하면 중요한 파일이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한다 그러면 맞는데요. 복원한 걸 제거한다 그러면 정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즈 폴더를 제거한다. 물론 공간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윈도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조각난 파일, 인접한 파일, 이동할 수 없는 파일 삭제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공간을 늘리기보다는요, 이거는 조각 모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하기 위한 파일 탐색기에 검색 상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파일은 그랬는데요. 파일 탐색기에 보면은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 보면은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정한 파일. 자, 1번은 검색할 수 없어요. 만드니,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로는 이제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확장자라고 한다면 파일의 유형이 됩니다. 유형으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날짜, 언제 수정했다, 날짜로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수정한 파일이다. 그러면은 검색할 수가 없어요. 1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휴지통의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맞죠? 휴지통의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건 안 됩니다. 휴지통의 파일은 복원한 다음에 복원 후에 실행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3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플레이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설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에 보면 바탕화면의 배경을 사진이나 단색, 슬라이드 쇼로 설정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의 배경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설정에서 배경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화면에 관한 거예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앱, 뭐 크기, 디스플레이 방향,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되는 색,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화면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추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인데요. 모든 하드웨어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달라요.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윈도우의 버전이 높아졌다 했을 때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3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 속성 창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포인터 자국 표시할 수가 있고 2번 클릭 속도 변경 가능하고요. 클릭 잠급하게 되면 마우스 단추를 누르고 있지 않고도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 번에 가로 또는 세로로 스크롤할 수 있는 줄의 수는 최대 100줄이에요. 100줄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우스의 가운데에 보면 스크롤 키보드 마우스가 될 경우는요. 한 번 눌렀을 때 최대 100줄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휠은요. 마우스 속성 창에 보면 휠 탭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3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디스크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사용 중인 C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포맷한다. 현재 사용 중인 드라이브를 포맷할 수는 없어요. 사용 중이지 않은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포맷합니다. 특히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포맷하면 운영체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맷할 수가 없습니다. 3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라이브러리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바탕화면에 있는 내 PC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라이브러리 창이 열리지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 선택하게 되면 시스템 정보라는 창이 열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비정상적인 부팅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시작에서 다시 시작해서 컴퓨터 복구를 선택한 후에 시스템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그랬는데요. 시작에 보면 전원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다시 시작이 있는데요. 다시 시작 자체는 현재 사용 중인 어떤 작업을 모든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다시 부팅하는 걸 다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비정상적인 부팅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안전 모드라든지 이런 고급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전 모드로 부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모드일 때 뭐 표준 모드로 다시 재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의 인쇄 작업 목록 창에서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기본 프린터라는 곳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프린터를 열게 되면 인쇄 작업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일시 정지 가능하고요. 그 프린터에 대한 속성도 지정할 수가 있고 인쇄 기본 설정 이런 거 가능한데요. 설치된 프린터를 제거하겠다. 이것은 인쇄 작업 목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치 및 프린터 이 창에서 불필요한 프린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창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내 보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보기에서 보면은 연결할 네트워크 이름, 뭐 액세스 형태, 연결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변경,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와 폴더 지정을 해서 드라이브 연결 및 끊기, 드라이브를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하거나 끊기, 이 설정은 우리가 내 PC에 보면은요. 내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할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컴퓨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끊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이 공유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제3번째 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 중에서 언어 번역기에 의해 생성된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주기억 장치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이 원시 프로그램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자, 이 목적 프로그램은 이제 연결, 링커 하는 게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로 올려주는 걸 로드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드 모듈이 되어 있으면 로더에 의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건 소스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번역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목적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때는 연결을 시켜서 이제 로드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요 실행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로 올려주려면 로더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로 올려줘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올려라 그러면은 로더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42번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의 진폭을 비트 단위로 샘플링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데이터의 신호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디지털 신호,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을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PCM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먼저 샘플링, 표본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자화 시켜주고 445입 이제 그 표본화된 데이터들을요 5 이상은 반올림 그 다음에 5 이하는 빼버립니다. 양자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호화를 시켜줍니다. 이진수로 바꿔주는 걸 부호화, 코드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쳐주게 되면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진수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을 PCM이다 라고 해서 펄스 보호 변조다 라고 합니다. 43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 1번인데요. 벡터 방식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은요.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디오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오디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전자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컴퓨터 사이에서 음성과 같은 연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규격이다. 음성이나 효과음 저장이 불가능하고 연주 정보만 저장되어 있으므로 파일 크기가 작다. 이러한 형식을 MIDI, 미디 형식이라고 하죠. MP3 같은 경우는 그 고음질의 사운드, 음성 이런 것들이 저장이 가능하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디지털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데이터로 그런 실제 소리 음원이 저장이 되는데 재생은 쉬운데요. 용량이 좀 큽니다. RA나 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간 플러그인 프로그램 이런 데서 사용해주는 사운드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악기 그리고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MIDI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에요. 그래서 두 시스템 간에 통신을 원하는 두 시스템 간에 지켜야 할 어떤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테더링이라고 하죠. 휴대폰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테더링입니다. 와이브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휴대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블루투스는 뭐예요?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의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3G 같은 경우는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어 프로그램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그래서 감작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내용을 지울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기억시킬 수도 있다. 정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EA 롬이라고도 한다. 제조될 때부터 하나의 칩에 두 개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배터리 백업 시스템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EEPROM이라고 합니다. 그 필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한 번만 기록하고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EPROM 같은 경우는 이레이저블, 즉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쓰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UV 피롬, EPRO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읽기 쓰기 된다. 일렉트로닉 이레이저블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간결한 문서 작성을 위해서 약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약어를 간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우편을 많은 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트래픽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발송하면 안 됩니다. 1번입니다. 50번 다음 중에서 DVD-RO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CD-ROM보다 좀 더 용량이 대용량인 읽기 메모리를 DVD-RO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4.7기가에서 9.4기가 정도의 한 면당 약 135분 정도의 동영상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읽기 전용
메모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요 3번이 틀렸는데요. MPG1이 아니고 MPG2 방식의 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비디오 영상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51번 다음의 운영체제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들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일정한 시간 동안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CPU 사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일정 시간, 뭐 1시간 또는 하루,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 동안이 되겠고요.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런 것들을 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roughput, THROUNGPUT. 그래서 이건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일을 지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 이거는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3번은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 가능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니까 이것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도 향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52번 다음 중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저장한 후 사용자가 다시 그 자료에 접근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읽어오지 않고 미리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캐시되었다라고 하죠. 캐싱입니다. 쿠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등록한 다음에 다시 접속하게 되면 어떤 그 정보를 기억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고요. 로밍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통신업자의 그런 어떤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로밍이다라고 하죠. 53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인터넷 주소 체계는요, 크게 IPv4가 있고요. IPv6가 있습니다. 자, IPv4는 이제 32비트라고 하고요. IPv6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4번이 되겠죠. IPv6는 IPv4의 주소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128비트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4번 다음 중 3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컴퓨터를 세대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세대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했던 세대가 되겠고요. 2세대는 이제 고급 언어, 그다음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됐던 세대였고요. 3세대가 주로 이제 시분화 시스템, 그다음에 뭐 다중 처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던 시대가 됩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분산 처리, 이런 것들이 실행됐던 세대가 되겠고요. 5세대는 뭐 인공지능, AI죠. 그다음에 뭐 패턴 인식, 퍼지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3세대 컴퓨터 시스템이니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이제 기억장치에 쓰는 램이 롬이 있고요. 램이 있습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되고요. 단지 읽을 수만 있는 기억 소자, 이것을 롬이라고 하고, 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랜덤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 이렇게 되는데요. 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꺼도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비휘발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로 읽고 쓰기 가능한데요. 끄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4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D램은 주로 이제 주기억 장치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이 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6번.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데이터의 공유, 중복의 최대화, 일관성, 무결성. 어찌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중복은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파일 표준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MOV, 정지 영상을 표현하는 국제 표준 파일 형식으로 JPG를 기본으로 한다. MOV 자체는요, 요거는 동영상이에요. 정지 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을 압축해주는 파일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MPG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 압축 표준이고요. ASF, AVI 다 표준적으로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검출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고요.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인접한 두 개의 코드에서 1비트만 다르게 하는 이중 코드입니다. 자, BCD 코드는 각 자리의 가중치, 그래서 가중치가 있어서 841 코드. 자리마다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는 8421 그러면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가 있는데요. 각 장치마다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라는 10진수를 841 코드로 만들고자 한다면요. 8 더하기 4가 하게 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1100 이렇게 되면은 11을 이진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 8421 자리마다의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BCD 코드는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네, XS3 코드는요. 가중치가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XS3 코드는 이 841 코드에다가 3을 더한 그런 코드를 XS3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이다 라고 한다면 1000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0011 3은 2 더하기 1이니까 3이잖아요. 이걸 더한 코드, 이것을 XS3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가중치 코드가 됩니다. 59번 다음 중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접 메모리에 접근한다 하는 걸 DM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번입니다. CPU의 계속적인 개입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직접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고속의 CPU와 저속의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는 패킷. 이게 이제 내부망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인터넷과 같은 인터넷은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이제 외부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요. 패킷은 데이터 단위예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체크를 해서 인증된 패킷 이것만 가꾸게 하는 것. 그럴 때 정보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이것을 방화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통과하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건 이 방화벽을 통과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방화벽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방화벽 시스템에는 라우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고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상시 2회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